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4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1주차 금요경마는 편성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하위 등급 경주는 부주인 기복마 편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상위 등급 경주는 인기마 접전 레이스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계 양상, 경주 여건, 그리고 기수의 기승 역량, 당일 주로 컨디션 등등 다채로운 변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가 됩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서 자세한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 아모르 파티도 다시금 컨디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인코스 진입 다시 한번 진입한 것은 분명히 호재, 서력전 기대치 가져봐야죠. 1번 게이트로 들어와 있다라는 다시 한 번의 그 찬스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1번 후세제한까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만에 하나 선행을 탐합편에 내주더라도 따라가며 내선 인코스 최적 정리가 가능하죠. 늘어난 1300m에서도 전개의 유리함을 충분히 살려볼 1번 동투자데이. 자, 전개를 풀어나가는데 훨씬 더 수월해진, 유리해진 2번 담양최강. 직전 대비 순위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게이트도 이번에 안쪽이고 선입권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되는 4번 기대해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선도외곽 올해 덜 맞고 적극적인 레이스라면은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10번 동일한국이 되겠고요. 이제는 결정력이 뚜렷이 보강되고 컨디션 올라온 7번 썬더레인까지 강조드립니다. 그 강축마 7번 쏜살이죠. 현 등급에서 동거리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축막감 분명히 맞다. 이번 훈련 시 12번 영성 파이팅이 보여주고 있는 그 파이팅 넘치는 모습은요. 이번 경주에서 선행 1순 충분히 가능하겠다. 물론 요편성에서 일본 영광의 포스가 선행 나서진 못하겠습니다만 내선 인코스에서 경합 없이 수월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여 직전에 졸전을 인기 대비 졸전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5번 스마트 프린스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주 흐름이 그 직전 경주보다는 다소 느린 직직정 정도의 스마트 프린스가 응수하기에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빈틈 파고 넣을 수 있는 말로는 5번 스마트 프린스가 제격이다 판단합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하 2등급 부진마 레이스입니다. 이런 경주는 어떤 말이 과연 이번에 전개이점을 극대화할 유리한 전개이점을 살려볼 말, 자, 그 말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자, 금요일 스타트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스타트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가 되겠고요. 자, 1000m 단거리 선행마 유리하죠. 그동안에 게이트 경주 조건의 분리로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했었던 말들의 선전, 서력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심에 9번 대지자랑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9번 대지자랑은 이미 현 등급에서 입상의 경험이 있는 전력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1번 게이트였다라는 이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직전 경주에 5번 게이트였을 때 무너졌던 이유가 같이 동시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인코스가 유리했기 때문에 입상을 차지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선두권의 빠른 흐름이 주요했다라는 부분이죠. 빠른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고 있다. 오히려 직전 경주처럼 좀 기대 이하, 조금 제대로 잘 몰아주려고는 했습니다만
스타트에서 약간 실패를 한 후에 말이 바로 의욕을 잃어버렸었던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그 제가를 반가지 큰고리 제가를 다시 한번 착용을 하면서 말의 전력 보강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 초반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었던 그 아쉬움을 오히려 외곽의 유리함으로 감고 올라서는 전개를 기대해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여기와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3번 끝판 클로저, 1번 대상갑부, 그리고 4번 한빛태양까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4두를 추천을 드려야 하는 방송의 그 컨셉상 4두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3번 끝판 클로저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끝판 클로저는 데뷔 이후 데뷔전에서는 뭐 2번 게이트를 차지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힘이 아주 안 차 있었던 상황이고요. 힘이 차기 시작하는가 싶은 그 순간에는 계속 외곽이었죠. 특히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출발했던 끝판 클로저가 만약 11번이 아니었다면 이라는 물음표가 찍힐 정도로 라스트 끝걸음이 좀 외곽으로 크게 밀리면서 처지는 걸음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들은 오히려 선두권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세를 해줬을 때는 상당히 의외의 기대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혈통상으로 봐도 제가 뭐 도시지를 뭐 선호하거나 그 도시지론을 맹신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런 말은 좀 처음 봤어요. DI가 9.0이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4점대, 5점대 이 정도가 이제 최고였다라고 본다면 제가 봤던 말 중에서 뭐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봤던 말 중에서는 도시지 DI가 9가 나오는 말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혀 보정끈까지 착용을 하면서 좀 더 안정화된 경주력 보강에 신경을 쓰고 출전하고 있는 만큼 인코스의 이점 살리는 선두권 강공 기대해 보겠습니다. 1번 대상갑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뛰는 그 걸음 때문에 흐름을 잘 타주기만 한다면 줄어든 거리에 유리함을 노릴 수 있다는 점. 4번 한빛태양이 매번 앞선을 공략한 이후에 뒷심 부족으로 무너졌습니다만 지구력 보강에 신경 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6등급 부진형 마필들의 레이스지만 유일하게 입상 전력이 있는 9번 대지자랑을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8월 16일 날 최단 거리 입상 전력이 있는데 직전 경주는 다소 출발후 자리 못 잡고 후미 인코스 있었고 또 모래암과 전개 처진 부분도 패인 중에 하나였죠. 이번에 3번 끝판 클로저가 선행을 나설 듯한데 오히려 외선에서 모래 덜 맞고 전개 위치 잡을 수가 있겠고 편성 잘 만났습니다. 전개도 유리해졌죠. 9번 대지자랑이고요. 자, 도시지 인덱스까지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김지영이는 3번 끝판 클로저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3번 끝판 클로저가 휴양 공백 이후 직전에 부진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선행 강공 작전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역시 부진마 편성에서는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느냐 3번 끝판 클로저가 그 주인공이 될 듯하고요. 여기 6번 센터 포워드가 있습니다. 외측으로 사행하는 악벽이 좀 심각했던 말이었는데 자, 지난 9월 20일 경주도 착지 불량과 더불어 전 구간 외측 기대 악벽으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죠. 9월 28일 날 주행 심사 때 자, 당시 망선원 가면과 구각 작업한 승인 장구 착용을 하고 레이스를 펼치면서 뚜렷하게 과거보다는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를 보였고요. 실전 변화의 징후를 9월 28일 주행 심사 때 내비쳤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가져볼 주행이 안정화된 6번 센터 포워드가 되겠는데 김지영 의원 6번 센터 포워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20일 날 실전을 치르면서 재검 처분을 받고 재검을 일주일 만에 치르고 2주 만에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물론 그 국악 자급판은 이미 신청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망사 눈가면을 빼고 망사 가면을 신청을 했던가요? 이 바뀌었던가요? 망사 눈 가면을 이번에 신청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망사 가면 대신 망사 눈으로 승인장구로 변경했다라는 점 하나가 이제 변화의 포인트인데요. 주행 심사 때만 잘 뛰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약간 걱정은 됩니다만 주행 심사 때 보여줬었던 그 끝걸음은 분명히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 6번 센터 포워드를 주시해서 보시되 이 말이 추입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선행 1변도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 주로 지표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편성 잘 만났고요. 전개까지 한결 유리해진 마필이죠. 9번 대지자랑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월 2300m 국산 6등급 10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전 변화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직전에 입상을 한 한두의 마필이 있는가 반면 자 이번에 전개 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진 이 복병 가치 높은 말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변화였던 말이죠. 7번 슈퍼 그레이트입니다. 자 모래 민감성이 좀 있었던 말인데 직전 경주 망설은 거면 재신청하고 출전한 가운데 당시 내 측에서 모래 맞고 따라가면서도 자 여의치 전혀 상관치 않고 직선에서도 아주 좋은 근성으로 당시 내선에서 추입으로 첫 입상을 차지했던 말이죠. 당시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던 보령환우라는 이제 선행마 이어 이착을 했는데 직전에 마방 이적 이후에 또 승인 정급 망선응금의 재신청 이후에 충분한 변화를 선보였던 말이고 자력 입상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편성 잘 만났고요. 자 주기도 4주를 잘 맞췄고 뭐 레이스 앞선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강한 선행 맞상대가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7번 슈퍼그레이트의 결국 막판 한 발 결정력에 더욱더 높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네요. 자 4경주는 7번 슈퍼그레이트의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도전권들 전개 주어진 안쪽에 2번 달기를 필두로 3번 월드슬램 외곽에 10번 라운플라잉이 있습니다. 자 2번 달기는 지난 8월 16일 1300거리 자 사차까지 했던 말인데 빠른 흐름에 제법 적응하는 능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최외곽 게이트 배정의 최단거리 1000m 출전 자리 못 잡고 3선 외곽 무리를 했어요. 그만큼 무너졌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온 2번 달기가 김호수 기수의 재기용이라면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선두권 장악에 의지를 보일 듯합니다. 초반 레이스를 모래 안 맞고 내선에서 앞선 장악에 성공한다라면은 자 2번 달기가 충분히 옆편성에서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일 수 있습니다. 전개가 유리하죠. 2번 달기가 되겠고요. 3번 월드슬램이 역시 최근에 연달아서 1300m 거리 빠른 흐름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종반에 보여준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선 그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게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이는 힘이 좋은 요 3번 월드슬램의 종반 역습 가능해 보이고요. 자 외곽의 10번 라운플라잉이 역시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발인데 그동안 빠른 흐름에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직전에는 특히나 외선에서 경합 레이스 펼치며 무너졌어요. 하지만 자, 이번에 안쪽에 2번 달기와 함께 초반 선두권 장악에도 가능한 가운데 10번 라운플라잉이 한결 유리해진 전개 여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전마로 보입니다. 10번 라운플라잉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부산 4경주는요.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였고 이번에도 자력 입상 기대치가 높은 7번 슈퍼 그레이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인기권 말들의 혼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병철 위원의 그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런 구도 속에서는 저는 우선적으로는 선두권을 나서는 것이 유리한 말 10번 라운플라잉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말들에 대한 이견도 없는 상황입니다. 10번 라운플라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너무 강하고 빠른 상대들을 만나오면서 본인이 스스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했었던 것이 패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주 모처럼 강한 선행 상대마를 피한 구도를 만났거든요. 이 편성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선행 복병만은 기습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5번 인디언 추장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외곽이지만 10번 라운플라잉도 모래를 안 맞는 전개 그리고 스스로 레이스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는 모처럼의 편성을 만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민병철 위원이 강조해 주셨던 7번 슈퍼그레이트 직전 경주의 23조 손병직 조교사의 개업 후 첫 입상마였죠. 이번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2위 승급 착순, 우승 승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은 갑니다만 직전 경주 흐름이 다소 느렸다라는 점이 한 가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10번 라운플라잉과 5번 인디언 추장 바로 그 뒤를 2번 달기가 쫓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8번 액톤 스텔스 역시 이 말은 왜 자꾸 1000m에 나와서 무너졌었나. 앞이 1000m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빠른 말은 아닌데 어쩌면 편성의 호기를 계속해서 노리다가 실패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1400m 늘어난 거리라고 한다면 이 말은 초반 가속을 꾸준하게 뛰는 힘은 있는 말이거든요. 폭발력이 부족해서 단거리는 불리하다 하더라도 늘어난 거리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 8번 액톤 스텔스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제 생각에는 아마 5번째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까지 정확히 예측하셨네요. 아무래도 앞선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고 최단 거리에서 빠른 흐름에 다소 좀 아쉬운 면모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늘어난 거리 꾸준하게 뛰어주는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는데 직전에는 좀 아쉬움도 있었죠. 3코너에서 비욘드라는 마필의 낙마로 인해 당시 액톤 스텔스가 좀 방해를 받은 여파도 있어요. 외곽 돌고.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 게이트 외곽 배정에 초반 전개를 상당히 빠르게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레이스라면 8번 액톤 스텔스를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경주 전개 여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최단거리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혹은 선행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 이번에도 자력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가 됩니다. 7번 슈퍼 그레이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0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그야말로 6등급의 부진마들은 죄다 출전한 아주 그런 레이스로 보이는데요. 절대 강자가 없습니다. 독보적인 요 편성에서 능력 우위마도 안 보이네요. 하지만 전개 여건이 유리해진 또한 편성 혹이 맞는 말은 존재하게 마련이죠. 자,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5경주 민병철 의원이 앞서 이렇게 서머리 해주셨다시피 참 절대 강자는 없는데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말들은 다 인기마이고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입장에서는 더욱 까다로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와일드가이의 선정 가능성 이번부터는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6월달 올 여름이 막 시작되는 그 무렵에 와일드가이는 분명히 훈련실 컨디션 변화가 왔었고 그때의 3위의 아쉬움을 그 다음 경주에 분명히 만회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던 전력입니다. 그때 실패한 이후에는 더위에 고전을 하게 되죠.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컨디션 회복세를 보여주기 시작한 10번 와일드가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가장 큰 강점은 선두권에서의 선입 전개, 모래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진 않지만 모래를 안 맞는 것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경주마들에게는 다 유리합니다. 모래 안 맞고 뛸 수 있는 외곽 게이트 10번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유리하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편성의 흐름이 느려요. 레이스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지를 고민한 끝에 10번 와일드가이의 자력 주도가 좀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그 외에 주도를 할 수 있는 말로는 4번 원더풀아이, 6번 맥스파워, 원더풀 히트, 5번 말까지 존재한다라고 판단합니다. 레이스 주도를 10번 와일드가이가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4번 원더풀 와이나 6번 맥스파워 등도 선두권에 함께 가세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4번 원더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도 관심을 받았었던 주행심의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데뷔전에도 관심을 받았던 전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레이스 주도권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출발이 별로 안 좋았었던 데뷔전 내용 속에 졸전 그런 졸전이 없었죠. 인기 2위 말이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마방 이적 후에 지금 거세를 단행하고 2월 달에 거세를 하고 충분한 휴식 그 사이에 이적한 마방 그 마방에서 훨씬 더 좋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에요. 데뷔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근육이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원더플라이의 변화, 기대치를 가져봅니다. 6번 맥스파워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시피 선두권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던 전력이니만큼 이번 경주 느린 흐름 버티기 가능, 5번 원더풀 히트는 역시 느린 흐름에서의 추임력 발휘 가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부진마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 전개 유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주인공은 10번 와일드가이가 되겠죠. 자, 이 말도 이번 편성에서는 앞선 장악에도 성공할 수 있는 전력이고 직전에 그 10번 와일드가이도 3코너에서 비욘드의 낙맛이 좀 방해받은 여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10번 와일드가이가 편성옥이 만났고 전개가 유리한 말로 보이네요. 10번 와일드가이가 중심마 다시금 강조드려보겠고요. 5번 원더풀 히트. 자, 마방 직전 경주에선 자리 못 잡고 후면 외곽 돌고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여력 좋았고 4번 원더풀아이는 마방 이적 이후 김지영 의원의 설명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능력 컨디션을 주행심사 때 보였기에
이번에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큰 이견이 없는 경주라 이 부산 5경주는요. 전개 여건이 유리해졌고요. 편성을 잘 만난 마필로 보입니다. 10번 이 와일드가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마들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 준비했습니다. 출발은 직선이 가장 긴 1600m 레이스고요. 다시금 전개 이점을 유리하게 살려갈 말이 한두 눈에 띄네요. 바로 9번 TGB죠. 자, 망사론 가면 승인자구 착용 이후에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력이 뛰어난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죠. 직전에 승급 전에 코너 4개짜리 장거리 1800m를 단번에 극복해낸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물론 지난 7월 26일과 6월 28일 날은 동거리 1600m도 연속 입상을 했어요.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이 9번 TGB가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고요. 전구간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9번 TGB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최근에 상승세의 전력을 이어가고 있는 3번 우라노스 J를 필두로 자 10번 피스라이더 여기에 직전에 인기 데뷔 절전 4번 마크1이 있죠. 자, 일단 3번 우라노스 J는 과거 선두 선입 레이스를 펼치며 단거리도 극복했던 말인데 1600m도 추입으로 입상을 했었죠.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 경주 차분하게 심한 배를 잘했고 마지막 한 발 몰아쓰는 전략으로 외곽 탄력적인 걸음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입니다. 찬바람 불면서 뚜렷하게 상승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 요 3번 우라노스 J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10번 이 피스라이더가 자 역시 계속해서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다가 직전에 뚜렷이 결정력에 보강된 모습으로 인기말을 누르고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당시에도 자 어부지리성이 아닌 그 자력 입상으로 보입니다. 빠른 흐름에 앞선이 무너진 구도 속에 차분하게 3선에서 힘한 배를 잘했고 직선에서 기수의 역량으로 걸음을 최대한 끌어내며 동거리를 입상했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직전에 입상을 끌어낸 최상현 기수가 다시금 기승을 하고요. 직전 정도 레이스 흐름 따라가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발휘할 적정거리 출전 10번 피스라이더가 되겠고요. 4번 마크1이 데뷔 후 1000m와 1300m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승급 전 1600m 첫 도전에서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당시 인기 데뷔 출전이었고 당시에 레이스는 빠른 흐름의 3선 중에 뭉쳐 따라갔습니다만 늘어난 거리 극복을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동거리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게이트도 안쪽 들어와 내선에서 수월하게 선두 2선 자리하고 유리한 전개 운영까지 가능하고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3번 마크1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단독 선행이라는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9번 TGB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겠습니다. 9번 TGB가 이미 1800m까지 입상을 경험을 하고 거리를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앞선을 공략할 수 있는 선두 선입권에서의 그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저도 TGB라든가 우라노스 J, 피스라이더, 마크1 등의 말들이 선두권에 가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이고 특히 우라노스 J 같은 경우에는 직전처럼 따라가는 전개 추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추천 마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12번 달구가 좀 궁금해요.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사실 2주 전에도 의외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전력입니다. 아마 그 직전에 3위를 차지했던 그 경쟁력 때문에 관심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직전 경주의 페인 역시 앞선과의 거리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앞에 마리수만 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마리, 나 5번째. 5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2선 말들과의 간격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이 페인이 아닌가 싶어서 3위를 차지했던 정우주 기수와의 재호흡이면 좀 더 적극적인 전개가 기대가 되는데 12번 달구에 대한 평가 좀 궁금합니다. 네, 편성 전개에 따라 좀 기복을 보이는 말이지만 분명 지난 9월 6일 경주에 우라노스 J에 이어 3착을 했을 때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을 충분히 극복을
어느 정도 해냈다라고 봅니다. 당시 12번 게이트에 적극적인 외선에서 선입 가담 능력을 보이며 끈기를 보였는데 직전 경주는 역시 선두 선행마가 강한 구도 속에 미오라는 말이 이제 우승을 했고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따라가며 모색을 했습니다만 결국 종반 뒷심의 한계를 보이며 아쉬움을 보였어요. 이번에도 선행마 전력에서 확고하게 앞서 있는 9번 티즈비아 선입권에서 최근에 결정력이 보강된 여타의 마필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12번 달구는 좀 이선이 좀 느슨하고 약한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6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유리한 전개 이점을 다시금 극대화할 9번 TGB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고요.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의 상승세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 부경,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은 부산 7경주입니다. 자, 이번 7경주의 가장 키포인트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의 그 경합? 그 부분을 예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말들의 버티기를 예상을 해야 되는지 우선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였고요. 제가 선택한 결론은 선두권 유리. 목요일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금요 부경의 주로 현황을 좀 살펴본다면 앞선 경주까지 이미 주로 흐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굳이 그걸 보지 않다 하더라도 1300m에서 충분한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었던 말들의 선두권 강공은 이번에도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심에 6번 미스 아델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6번 미스 아델은 아쉬운 전력이죠. 데뷔 이후에 3전을 모두 연속 3위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 승급전에 임하게 됩니다. 우승 없이 승급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직전 경주의 패인이 뚜렷했습니다. 당일 크게 불어났던 체중으로 인해서 무거워진 몸놀림이 결국 발목을 잡으면서 3위에 그치고 말았었다는 그 아쉬움. 이제는 체중에 딱히 빠질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더 찌게 되면은 더 체중이 불게 되면은 530kg 이상이 나가게 되면은 말 다리에도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중은 좀 체킹이 필요하겠습니다만 6번 미스 아들이 직전 경주 정도의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그 순발력만으로도 늘어난 1300m 거리 이미 경험을 해본 이상 승급전도 문제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8번 보령한호와 함께 동반 입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보령한호 역시 선두권 공략 이후 직전 경기에 1300m 우승을 차지한 후에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전력인데요. 이 두 앞말의 레이스 주도가 사실 이 편성을 확실하게 빠르게 이끌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빠른 흐름을 역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 5번 골든샤프의 직전 경주 추임력 매력 있었죠.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복병은 11번 코리아 프린스인데요. 코리아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직전 경주에 게이트 안에서 거의 고차성 늑발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애가 좀 애라고 하면 안 되죠. 코리아 프린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주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 말들 이렇게 살펴보다가 결국 발주대가 다 열리는 거 보고 늦지막히 출발을 했는데요. 시종 몰아줬습니다. 기수가. 시종 몰아주면서 라스트의 탄력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형의 말들 굉장히 좋아해요. 시종 몰아줄 수는 없거든요, 말을. 그럼에도 1000m에서 계속해서 몰아주는 그 걸음을 버텨내면서 끝걸음은 더 살아났었던 코리아 프린스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도 직전보다 한결 좋아진 훈련식 컨디션 실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복병으로 추천드리면서 꼭 이기고 가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 당일 주로 컨디션 여건까지 예측해 드리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요일까지 많은 비로 인해서 부산 경마장 주로는 가벼운 컨디션이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6번 미스 아델이 자, 연속된 3등으로 승급을 했습니다만 경쟁력이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맞상대도 상당히 강했죠. 동투자 데이세이브도 월드 편성도 있었고 직전에는 체중도 많이 불었었고 이번에 3착으로 승급했습니다만 충분히 5등급 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6번 미스아들 중심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선두 선입형 마필들 아무래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에 9번 넓은 거울이 있습니다. 승급 이후에 이렇다 할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8월 3일 경주는 늦바르고 선행 무리한 경계로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직전에는 목차 3착이었습니다. 빠른 흐름에 끝걸음의 여력은 충분히 좋았고 늘어난 거리 충분히 앞선에서도 레이스가 가능한 이 9번 넓은 거울이 직전에 통원의 목차 3착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김지영 의원 9번 넓은 거울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1300m는 아직까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 직전 8월 달 경주에서 1300m 경험을 했을 때 늦발로 인한 초반 힘 소진이 컸기 때문에 지구력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라면 줄어든 거리에서는 확실하게 경쟁력을 보여줬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렇지 못했었던 넓은 거울이 직전보다 확연하게 더 좋아진 컨디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선행을 시도를 한다 한들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7경주는요. 자, 승급 전에 경주 여건과 상대 잘 만난 마표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6번 미스아들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금요일 후반부 붙어서 이겨들을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합 4등급 12마리 암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암말 4등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졸전 만회할 수 있는 복병 가치도 있는 말이 보이는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8경주는 1300m 암말 한정 경주. 여기 타이틀 붙은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큐슈 마주 옆에 교류기념 경주여가지고 지금 반일 감정이 좀 많이 가라앉았나요? 코리아컵 때 못 왔던 일본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거는 논외고요. 자, 이번 8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상승세의 그 2세 말들이 언니들을 제압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언니들의 우세를 먼저 점치고 있고요. 언니들 중에서도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말, 선입이 가능한 말에게 점수를 줬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은 다수 포진해 있는 편성이라서 상대적으로 선행 경합을 먼저 예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찬스가 선행과 선입이 모두 가능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비록 승급전이긴 하나 경주 경험 면에서도 여타 외산마들보다는 한 수 위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번 원찬스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원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목차로 쫓기는 걸음이긴 했습니다만 이길 만큼 이겼다라는 판단이 저는 먼저 되어야 한다,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스스로 직전만큼의 레이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면 초반이 빠르면 따라가도 되고요. 초반이 느리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감아서면 되고요. 나서면 됩니다. 원찬스의 다양한 질주 습성과 그 전개 이점을 승급전에서도 여지없이 발휘하기를 그만큼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여기에 4번 원더풀 테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선행을 나서면 좀 더 확실하게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기는 합니다만 직전 경주 승급전에서 너무 빨랐던 흐름 속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던 만큼 이번에는 그 만회 따라가면서도 경쟁력 충분히 보여줬었던 6등급 대의 우승 경험이 있는 말이죠. 따라가는 전개 가능하겠고요. 여기 3번 보배드림은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 왜 자꾸 1600m에 나갔었는지 마체가 작기 때문에 긴 거리에서 힘소진이라는 것이 저는 불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배드림을 잘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던 상황인데요. 이번에 줄어든 거리라고 한다면 본인의 적정거리 출전이기 때문에 보배드림의 선정 가능성 높다 판단합니다. 7번 히든 샷건이 이번 2세마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마로 대응이 되겠는데 직전만큼만 띄워준다면 좀 더 나은 경지력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승급전 나서는 이번 원찬스의 선정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김지영 위원의 설명대로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다채로운 전기작전 구사가 가능한 자유전개마죠. 승급전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이번 원찬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2세마 중에 눈에 띄는 7번 히든 샷건은 직전 데뷔전 경주 빠른 흐름에 너끈히 바로 적응하는 면모를 보이며 능력을 만천하에 공개했단 말이죠. 이번에 늘어난 거리, 망사는 경면도 쉬웠고요. 직전에 입상하면서도 충분히 걸음의 여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실전 이전째 늘어난 거리에서도 이 7번 히든 샷건의 선정 기대치는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 6번 카린이 있습니다. 6번 카린 같은 경우도 과거에 선행 강공 작전으로 중거리 1600m까지 우승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개 작전 구사의 다변화를 꽤 하는데 직전 경주 빠른 흐름에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인코스 후미에서 참고 타다가 마지막에 내선에서 추입을 하면서 3착을 했어요. 당시 이제 앞선이 와르르 무너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6번 카린 같은 경우도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 작전 구사가 다채로워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직전에 3착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지영 의원 6번 카린의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예, 역시 예리하십니다. 가장 고민 많이 했을 말이 당연히 6번 카린이겠죠. 하지만 6번 카린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직전 경주에는 선두권이 와르르 무너진 그 어부지리성 3위라는 판단도 먼저 들고요. 기본적으로 카린이 가장 매력 있는 걸음을 보일 때는 선행 나섰을 때죠. 어떠한 전개를 펼치든 만약에 추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원찬스와 4번 원더풀 테일 이 2주의 말만으로도 선두권의 흐름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 그보다 앞에서 움직여준다면 6번 카린이 그보다 앞에서 선행 전개를 펼친다라고 한다면 선행 강공작전이 나올 가능성이 큰 1번 에코나일이라든가 5번 성산파워, 외곽의 10번 BK 우노 등과 함께 경합을 해야 한다는 부분 등 때문에 순위는 좀 밀렸습니다만 분명히 직전보다 좋아진 컨디션인 것은 맞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까지 체킹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산 8경주는요. 자, 자유전개 이점을 다시금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이죠. 승급전에서도 경쟁력 높은 2번 원찬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3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전개 미스를 범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말 중에 이번에 설역전에 나서는 그 마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흐름은 1번 원더풀 라이언과 6번 스톤골드가 초반에 옥신각신 선두권 장악에 나설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3번 글리터가 이미 7월 28일 날 3등급 무대 장거리 1800m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아쉬운 전개 운영으로 무너진 그런 졸전이었죠. 8월 16일 1800거리는 시종 외선에서 경합으로 무너졌고 직전에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초반 다소 살짝 무리하면서 앞선 가담하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있었던 데 막판에 무너졌는데 자, 이번 경주 1번 원더풀 라이언과 6번 스톤골드가 이끄는 페이스 게이트도 안쪽 배정에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1600m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최근에 연달아 졸전을 충분히 편성호기만 남아낼 3번 글리터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7번 닥터시크를 필두로 강공선의 작전이 가능한 6번 스톰 골드 여기에 2번 오령이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7번 이 닥터시크는 역시 1600m까지 연전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의 승급전에서는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죠. 당시 자, 이 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운영을 펼쳤습니다만 1400m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마지막 한 발 부족한 4착이었는데 오히려 1600m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 보입니다. 자, 8월 4일에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하며 동거리를 우승을 했는데 과거 단거리 빠른 페이스도 따라가는 전개 운영으로도 경쟁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승급 이후 7번 닥터시크 승급 이후 두 번째 경주 충분히 경쟁력이 높다 평가가 되고요. 자, 6번 스톤골드가 의지적으로는 선행을 받아야 돼요. 선행을 받는 조건에서는 이미 1800m까지 몇 차례 입상 전력이 있죠. 직전 경주는 앞선 빠르게 레이스를 주던 퀴스이기 때문에 초반 전개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죠. 또한 1코너 진입 전에 당시 퀸스킨의 내측 진로 변경 시 진로 방해도 당했어요. 주춤거렸죠. 외선 빼서 탔는데 아무래도 6번 스톤골드는 선행을 나서야지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져 보입니다. 1번 원더풀 라이언이라는 맞상대 선행마가 있습니다만 의지적으로는 6번 스톤골드가 요편성에서 강공선행 작전으로 나설 듯 하고요. 2번 오령도 직전 경주 선두권이 몰락시 중위 인코스에서 참고 타면서 마지막에 한 발 올려붙이는 거는 3차까지 했는데 결정력이 뚜렷이 어느 정도 강화된 가운데 늘어난 거리 또한 게이트 안쪽 들어와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까지 보장된 2번 오령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 부산 10경주는요. 최근에 연달아 졸전을 적정거리 출전으로 만낼 3번 글리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후반부에 이르니 혼전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업주 출전하고 있는데요. 충마부터 추천마번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3번 글리터 물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분명히 노리는 그 포인트는 납득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래를 맞으면은 얘가 과연 뛸까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의문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해한 구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적으로 뭐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2주의 동반 입상 가능성은 저도 염두에 둡니다. 그 중심에 1번 원더플라이언, 7번 닥터시크 2주를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1번 원더플라이언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행운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 둘, 셋, 4번 연속 1번 게이트입니다. 선행마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경주 조건을 연이어서 받고 있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행을 나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원더플라이언의 게이트 조건은 분명히 짚어드려야죠. 거리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전개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편안하게 전개를 해내느냐. 그리고 7번 닥터시크 역시 직전 경주의 페인이 앞선을 공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행 시에는 더 띄워줄 수 있는 7번 닥터시크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이 2번 오령. 직전에도 추천을 드렸었죠. 당일 현장에서. 오령도 분명히 컨디션 변화가 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쉬움 서륙전 기대해 보겠고요. 8번 명심파워 역시 선입권에서 빠른 흐름을 잘 쫓아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전력입니다. 모래를 맞아도 상관이 없는 전력들로 우선 추천을 드려보겠는데요. 1번 원더플라이어는 지분 드려야죠. 좋아하셨던 말로 기억이 되는데 1번 게이트인데 왜 이번에 추천을 안 해주시는지 참 저도 걱정입니다. 자, 과연 이 1번 원더플라이언이 1번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인가. 거기에 평가를 하면은 6번 스톤골드의 초반 선행 강공 작전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의지적으로는 6번 스톤골드를 선행을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1번 원더플라이언이 압박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내측의 가초 운영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또한 최근에 뛰어왔던 편성 자체가 선행을 나설 때 압박 없이 편하게 좀 주도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었어요.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 전개점 선행 나선다면은 1순할 수 있겠습니다만 초중반에 이제 중장거리 검증된 마필들의 또한 선행마들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선행마 중에서는 6번 스톤골드의 의지적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전개가 겹치는 1번 원더플라이언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아랫순위에 내려놓은 이유가 됐습니다. 네, 10경주 상당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적정거리 출전에 이번에는 경주 여건 유리해 보입니다. 3번 글리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1경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400m 원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편성 중에 가장 혼전도가 높습니다. 독보적인 능력마가 없어요. 한마디로 출전마가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레이스고요. 또한 레이팅 관계도 따져봐야 됩니다. 당연히 인기마로 부각될 말들은 2번 담양태양, 12번 록쇼이스, 여기 1번 로카드 세븐 등등 이 자력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혼전 레이스인데요. 자, 김지영현 이 11경주 어려운 경주인데 액면의 인기마를 누르고 이번에 경주권 좋아진 이 복병 전력 한두 소개해 주시죠. 액면의 인기마가 과연 어떻게 될까가 저 너무 걱정이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말이 액면상 인기마는 아니기를 우선 바라봅니다. 저는 5번 퍼펙트 보스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현등급에서도 이미 우승 경험이 있는 1400m 우승 경험이 있는 전력이기도 하죠. 다만 직전 경주 페인에 대한 분석이 뚜렷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전 경주에 저도 57일로 높아진 부담 중량이 너무 걱정이 됐었고 실제로 경주에서 라스트에 외곽을 타고 올라올 때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57은 무리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전력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페인은 재차 탈락이죠. 부담 중량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경주 중간에 아마 재차 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한번 발리듬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이후에 탄력이 나오지 않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즉, 그 병력에서 회복이 된 모습으로 훈련식 컨디션, 양호한 모습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5번 퍼펙트 보스라면 부담 중량보다는 이 빠른 흐름을 역이용할 수 있는 선입
추입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복병입니다. 네, 최근에 장안의 화제죠. 리빙TV 방송의 복병말을 찾아라. 지난주 금요 방송에서는 김지영 의원이 스마트 프린스를 추천드리면서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물로 보답해드렸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은 이번 경주 액면의 인기말을 누릴 수 있는 직전에 사연이 있단 말이죠. 5번 퍼펙트 보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때 뭐 착지 불량도 있었고 좌저 제타 탈락이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는데 너끈히 떨쳐내고 이번 경주 김지영 의원은 5번 퍼펙트 보스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민병철은 요 10번 두바이 특급을 강조해 드립니다. 분명 1600m 거리까지 중거리까지 검증을 받았던 전력인데 자, 직전 경주는 흐름이 빨랐고 당시 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시종 외곽 그렇게 무리한 전개 운영을 하고도 그래도 막판에 4차까지 해냈던 전력이었어요. 이번 경주도 레이스 흐름은 뭐 은근히 빠르게는 진행됩니다. 7번 쿠바 열정이나 8번 라운 전설이 이끄는 페이스 하지만 직전에 그렇게 무리하고도 마지막까지 걸음에 탄력이 부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흐름에 맞는 레이스 운영 속에 이선 적극적인 레이스를 모색할 끈끈한 전력 10번 두바이 특급 액면의 인기말을 누릴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말로 10번 두바이 특급 강조드립니다. 네, 복병말을 찾아라 부산 11경주는요.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들도 좋겠지만 저희가 설명드린 자 그야말로 직전 사연이 있었던 김지영 의원의 5번 퍼펙트 보스 그리고 민병철의 10번 두바이 특급 2두의 마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주차 금요 경마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태풍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많은 비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일 경마 부산 제주 경마장 주로 가볍게 형성되리라 봅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까지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를 강조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해당 경주별 인기마 복병 전력 상세히 나열해 드렸는데 특히나 복병가치 높은 말 꼭 기억하셨다가 당일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